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13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상드입니다. 페미니스트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인가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이거 소개를 페미니즘은 이걸 코너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페미니스트 북카페 팸으로 해야 되나? 잠깐 제가 주춤한 거죠. 아이고 이런.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이 나가는 건 7월인데, 네. 지금은 녹음하는 때는 6월. 아니요, 7월 아니에요. 다음 주 6월 마지막 6월 주입니다. 마지막 주군요. 네, 예. 네. 6월 첫째 주에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네네. 네. 저도 오랜만에 갔었는데, 지아님은 못 가셨죠, 이번에? 네, 저는 못 갔습니다. 네. 네. 저도 올해 한 2년 만에 갔나? 3년 만에 갔을까? 우리 예전에 같이 가고. 작년에 저랑 같이 가지 않으셨나요? 작년이에요? 네. 작년에 안 갔고 작년에 같은데? 저랑 같이 갔습니다. 그랬다고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죠, 왜? 네. 올해는 저희 이제 학교 동기들과 갔는데요. 네. 길가에서 했어요. 네, 위치가 바뀌었죠? 이제 네. 시청이 아니고 네네. 어디에서 했었죠? 그 동아면세점 있는 그 옆에 네. 도로에서 네. 했는데요. 도로에서 했는데 도로 경찰이 그 폴리스 라인처럼 이렇게 예, 요즘은 이제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그 세워놓는 거를 도로 쪽에 세워놓는 건 괜찮았는데 인도 쪽에도 세워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가고 들어오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중간에는 나갔다 들어왔다를 하질 못해요. 저 끝과 끝 뭐 이런 식이에요. 중간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러다가 무슨 안전사고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큰 사고는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금 덥긴 했지만 그래도 그늘도 좀 있고 해서 네, 저는 아주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동기들과 중간에 맥주캔 좀 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러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스 수가 줄었다고. 네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한 반 정도 됐을까요?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거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좁고 그래서 저도 부스를 다 구경을 못했어요. 많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쭉 길게 있는 형태여가지고 부스는 또 길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부스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힘들었다. 그렇지만 재밌는 것도 많더라. 이게 뭐 제가 이게 부스들 몇 개 부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뭐 대구 키퍼나 뭐 제주 키퍼나 이런 다른 지역의 퀴어 퍼레이드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이제 기금 마련하느라고 부스를 하셨던데 거기에 보니까 고양이 티셔츠인데요. 앞에 고양이거든요. 고양이가 마스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왜 우리 시위 현장에서 아시죠? 예, 손수건으로 입을 이렇게 가리는. 근데 무지개 색깔의 손수건 그걸로 이렇게 입을 가린 그 무지개 얼굴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냈지? 그런 게 참 재밌었고. 그리고 사셨나요? 샀죠. 정말 돈이 없었는데 그건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막 이쁠 것 같죠? 네, 저도 갖고 싶네요. 그죠? 네. 그러게. 제 것 좀 사오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애 것만 하나 사왔네요. 그리고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무대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옛날 기억만 나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드래퀸 뭐 이렇게 공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드래킹 공연은 없고 올해는 오히려 좀 더 저는 이렇게 다양한 몸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 매해 가진 않았지만 퀴어 퍼레이드 그동안 갔던 걸 이렇게 보면 되새겨 보면 되게 외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외모 있잖아요. 그런 외모들이 되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화려하게 화장하고 그리고 되게 몸매도 되게 뭐 날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되게 눈에 잘 띄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이 퀴어가 비장애인만 있진 않고 장애인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제가 보긴 했지만 좀 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공간이 휠체어가 가기에도 사실 좀 공간이 좁기도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사로 봤나 사진으로 봤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같이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네, 몇 분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제 눈에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 또 재미있더라. 괜찮은 퀴어 퍼레이드였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팔레스타인 그 지금 거의 뭐라 그러죠? 학살의 수준이잖아요. 네.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켓도 들고 그리고 거기 미 대사관에서도 부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구경은 안 했어요. 일부러 가진 않았는데 미국의 그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피켓 들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게 올해 장소가 바뀐 게 그 시청광장에서 뭐 다른 행사 한다고 그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불어하고 딴 데로 간 건데 그 시간에 이제 그 행사한다는 사진이 찍혔는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이거 한다고 퀴어 퍼레이드를 불어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서 이게 그냥 불어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왜 시청광장에서 하면 그 길 건너에 대한문 앞에서 그 보수 세력들이 또 엄청 거기서 뭐 문화 공연 한다 그러고 엄청 소리 엄청 키워가지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고, 좁아서 없고 거기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방송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많았어요 사람도. 그래서 더 쾌적했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저는 좀 낫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맞아 막 북치고 막 부채춤 추고 막 이런 그랬었는데 올해는 괜찮더라. 네, 키퍼 좀 이렇게 올해 어땠는지 좀 잠깐 스케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지아와 상드가 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예정이라서요. 노래도 좀 듣고 이렇게 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하는 곡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저는 베게린의 산책이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청곡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네, 그거 듣고 오겠습니다. 베게린의 산책.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쏙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네, 백예린의 산책 듣고 오셨습니다. 네. 산책을 하기엔 너무 덥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요즘 이제 뭐 이것도 얼마 안 된 건데 경기도에서 성평등 페미니즘 도서가 네. 폐기되어서 그걸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2일에 열렸어요. 네. 네, 6월 12일에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정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네. 왜 민원을 넣는다고 그거를 처분을 할까요? 원래 처분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이제 자꾸 이게 문제니까 이제 반대로 그런 거를 처분하지 말아라라는 민원을 어떤 분이 넣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오히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폐기하라는 민원을 넣은 것을 자기네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명분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민원을 그러니까 폐기하지 말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옳다구나 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그러네요. 같고.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민원에 대해서 네. 민원 처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기관에서 그 공무원들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우선 들어오면 무조건 어쨌든 그거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막 계속 얘기해줘야 되고 결과를 그 교사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민원 제기하는 거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도 한 걸 보니 그렇네요. 민원이. 근데 이게 민원이 다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판단하에 그렇죠. 이거는 뭐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게 모든 게 다 약간 좀 소비자주의 맞아요. 같은. 그래서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경기도 학교 도서관에서 그 많은 책들이 막 이렇게 무조건 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기자회견도 하고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성평등 그 폐기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가 이제 국제인권규범과 교육 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 예, 그거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뭐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 무조건 다 이렇게 성평등 성교육 다 이렇게 도서를 다 무조건 폐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요 성교육 도서 폐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그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뭐 말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같이 함께 다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조례라고 하면서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경기도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예, 올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그 철회가 되긴 했는데, 다음에 또 회기에서 의회 때는 어떻게 될지 또 올라오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요즘에 이제 막 유난히 막 덥잖아요. 작년이랑 또 막 다르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이 6월 초부터 이렇게 더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는 뭐 오전 10시인데 30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온도인가. 이게 아마 기후위기 때문에 올해가 엄청 더울 거라고 이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 조효재 선생님이라고 성공회대 한국인권학회 학회장이기도 하고 성공회대 교수이기도 하신 우리나라에서 뭐 인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 조효재 선생님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기후 위기와 인권이라는 인권을 이제 기후 위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수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위치가 더 다른 나라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더워질 건가 봐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 폭염이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기후가 또 재난이 될 수 있어서 좀 크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6월에 기후정의 장애인 건강권 수다회라는 게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후의 문제 때문에 이게 폭염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기억나시죠? 네네. 네, 서울에 그 반지하에 반지하에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셨죠. 온 가족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또 있어 왔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 폭염과 관련된 폭염 노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수다회를 통해서 이름은 수다회인데 내용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장애여성 공감 그리고 전국장애인 건강권 연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 포럼이 이렇게 주최했는데요. 여기에 발표하신 그러니까 분석한 것을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박진아 씨가 장애인의 폭염 노출에 따라서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 위험을 분석했는데 이 연구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기록 데이터를 받고 2006년부터 2021년 여름철 6월부터 9월 장애인의 병원 방문 기록을 이렇게 분석하셨더라고요. 네, 거기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100번 이제 입원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여름에 더워서 폭염 때문에 입원하는 거는 한 5번 정도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인 경우에는 6번, 정신장애인은 20번, 예, 지적장애인은 23번. 이렇게 너무 차이가 큰 거죠.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런 양상은 같지만 장애인이 더 빠르게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병원 입원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런 분석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겠구나라는 게 더 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비장애인을 봐도 그러니까 뭐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폭염이나 이런 거에 더 피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피해를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장애인 대상도 그렇게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비장애인과 같은 양상을 보이더라. 뭐 이런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노래 하나 좀 더 듣고 갈까 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따라시 각고라고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새로운 학교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여성들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여성들인지 저는 처음 보는 그룹이에요. 네, 여성 그룹들이 젊은 여성 그룹들인데 뭐 이렇게 교복 입고 나와서 막 춤도 이게 우리나라 그 걸 그룹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되게 막 춤 동작이 이쁘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치마 입고 뭐 다리 막 이렇게 벌리면서 그러니까 저게 춤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춤들도 추시고 막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제가. 네, 그분들의 노래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토나부루라고 뭐 어른인 척 뭐 이런 어른인 척하다 뭐 이런 뜻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토나부루 그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でしょ進撃する私のすべて冷めた瞳まで魅了するいつかは花になるアマリリス優しいだけの言葉じゃなくて心でつながりたくてありきたりなメイクじゃ隠せない憧れだけ夢を見るあなたの前でまた大人ぶるそのうちじゃなくて今すぐがいいの大人の恋に焦がれて見た目よりも残るあどけない気持ちだけが空回る私を見つけて優しいだけの言葉じゃなくて心でつながりたくてありきたりなメイクじゃ隠せない憧れだけ夢を見るまだ見ぬ恋路を追いかけてまた大人ブルー어떠세요, 지아님? 예,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들었는데 네. 저희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이쁜 춤이 아니네요. 네,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른 춤이네요.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예. 그 뭐지 셀럽 5 아세요? 아, 네, 네, 네. 그 처음에 나왔던 노래가 그 일본 노래를 번안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굉장히 빠르게 막 추는 춤을 췄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아,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어때 매력 있죠? 예, 매력 있네요. 예. 저희가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뭐 페미니즘 이슈라던가 뭐 좀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 몇 개 좀 가져와서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성교육 도서 폐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폭염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어떤 유튜버가 그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앞에 그 자기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다 했고 그 피해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 이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이제 사적 제재를 받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가장 큰 거는 이제 피해자와 동의되지 않았다는 거였고 그래서 그 피해자를 예전부터 같이 지원하고 있었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그 사실을 이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문을 냈어요. 이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니 그 영상을 내려달라.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입장문을 냈는데도 영상을 내리지 않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해자들이 그 뭐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막 이런 뭐 가게 문을 닫았다거나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까 굉장히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그래서 더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어쨌든 안 내리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슈가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영상을 내리면서 그때 이제 또 공지를 합니다. 그 유튜버가 이거는 이제 피해자와 상의를 해서 영상을 내린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또 성폭력 상담소가 다시 입장을 냅니다. 피해자와 얘기된 바 없다.
근데 어쨌든 영상은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2차 가해가 또 막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이고 6월 13일에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04년에서 2024년으로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에서 피해자의 눈으로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요. 여기에는 당시 2004년 피해자와 보호자를 만난 최초 상담자였던 김옥수 전 울산생명의 전화 가정 성폭력 상담소장 또 오셨고요. 성폭력 상담소도 당연히 이제 참석하셨는데요. 이 최초 상담자였던 그 김옥수 소장님 전 소장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당시 피해자와 보호자는 성폭력 피해보다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호소할 정도로 이 사건이 다뤄지는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경찰 수사 과정 중에 발생한 2차 피해 정도는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을 또 한 번 이제 얘기하시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서 신문하는 원칙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었고 그러니까 대지 신문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것이 네네. 지금 2024년에 지금 현실에서는 그 경찰이 하던 그러한 거 가해를 지금은 유튜버가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대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확산하고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과 방식으로 계속 재현하는 네. 지금 현재 재현하고 있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것이 방금 지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2004년에 20년 전에 방송사와 경찰이 했던 그 2차 가해 문제들 그런 문제가 20년 후인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하셨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잘 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예, 이거를 그냥 뉴스로만 이제 접했는데 어제도 또 뉴스에 그 가해자 뭐 주력 가해자 뭐 이렇게 주력자였던 사람이 그 식당에서 일한 것 때문에 예, 그 기사를 또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 넷플릭스 아까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지아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넷플릭스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유튜브 그런 방송 유튜버와 같은 그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막 퍼지고 지금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가짜 뉴스가 퍼지고 그것을 또 시청하는 사람들이 동요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뭐 그것을 무리를 지어서 행동으로 막 나오는 것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마치 공권력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런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유튜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에서 그 지난 선거에 나왔던 분이 이주노동자들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뭐 저도 그걸
보진 않았거든요. 아, 영상을. 저는 전 못 보겠더라고요. 영상은 아니고 그 뉴스에 이제 사진 음. 캡처된 거를 봤는데, 그쵸. 자기가 권한도 없는데 네. 유주노동자들을 잡아놓고 네. 예, 뭐 때리기도 애 했다고. 때리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런 방식으로 음. 물론 뭐 나름의 정의로운 사회를 네. 뭐 실현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음.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지금 이 2004년에 밀양의 저의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재현하고 자기네들이 마치 정의 구현을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게 계속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법이 필요가 없는 거겠죠? 혼란의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이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다음 회에 이 얘기를 아마 다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소장 저희 한번 왔었던 그 게스트로 초대됐었던 네, 란 활동가님이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소 내에서도 이 사건을 좀 정리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개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면 라디오에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어떤 유튜버의 문제와 사적 제재의 문제와 또 피해자의 뭐 2차 가해 문제와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그때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이번에는 지아님이 어떻게?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뭘 해봐요? 추천. 네. 저는 오늘 제아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시죠? 네. 거기 제아 그 멤버 중 한 명인 제아의 그때는 왜 몰랐을까라는 신곡인데요. 저는 원래 제아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있고 그런 가수가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근데 오늘 여기 라디오 오는 길에 제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오는데 그 비욘세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 가수 비욘세인 줄 알고. 비혼. 비혼인 그 진행자가 하는 이제 비혼세라는 비욘세로 들었어요. 비혼세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제아 분이 나와서 가수가 나왔다고요? 네, 그 진행하시는 분이 방송 작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연예인들을 좀 아는가 봐요. 근데 제아 이분이 몇 번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나와서 이제 신곡 소개를 하는 거를 이제 듣고 이 곡을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건 아니고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이 그 이제 그 전 남친 헤어진 남자친구를 납치를 해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범죄잖아요. 범죄인데 어쨌든 이제 그 분출하는 거죠. 그게 상상일 수도 있고 뭐 실제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안 나오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성에게 가해졌던 그동안의 그런 폭력 범죄들을 바꾼 거예요? 폭력 범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되게 이 음악을 들고 온 이유가 이제 이 제아 이분이
이 뮤직비디오를 남성인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여성인 친구들한테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남성인 친구들은 그냥 무반응이었대요. 그냥 그냥 잘 찍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여성인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특히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도끼를 들고 이렇게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네. 장면을 딱 보더니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나 뭐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쵸. 일이지만 그냥 미러링처럼.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네네. 노래도 궁금하고. 그 최신곡입니다. 최신곡.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몰랐을까?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미 시작된 우리 끝이 같이 있어도 너무 그리워지는 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못나게 굴었던 날들이 나를 괴롭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어 왜 미련하게 굴었었나 끝이 없이 시간 끌다 불편한 감정을 모른 척하며 버텼는데 침묵의 언을 빌려 날 저만치 밀어낸 너 그런 네 손을 놓지 못해 너만 바라던 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미 시작된 우리 끝이 같이 있어도 너무 그리워지는 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못나게 굴었던 날들이 나를 괴롭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어 시선에 온돌려 냉정하게 돌아선 너 이별한 가운데 나 홀로 아직도 서 있어 이기적인 망각이 오길 바래 너만이 전부인 세상 속 한 번은 미련 없이 뒤돌아 웃을 수 있게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미 시작된 우리 끝이 같이 있어도 너무 그리워지는 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못나게 굴었던 날들이 나를 괴롭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어 뮤직비디오 제가 음악 나오는 동안 봤는데요. 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것 같은데 도끼 들고 나오는 게 도끼를 이렇게 내리친다 이런 게 그동안 연애 관계에서 맞죠? 네네. 연애인 거죠. 연애 관계에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정된 역할들 외모, 꾸미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런 상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설마 저런 거를 그건 범죄니까. 그 이제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님이 딱 얘기한 거 듣고 그래 그건가 보다 이제 했던 게 그 전에 이제 데이트할 때의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막 드레스 같은 그러니까 거 입고 하얀색 드레스 입고 막 나풀나풀 공주 옷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기를 감추고 계속 그 상대 연애하고 있는 그 3대 남성의 취향에 맞춰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겠다는 거 아닐까? 네, 상징적 의미도 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저 네. 굉장히 해석 잘하죠. 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음. 네, 지아님한테 메시지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내드렸었잖아요. 네. 네, 저도 요 제목이 되게 너무 이렇게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 하면 좋겠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일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인 거죠. 네. 네. 여기에 올려져 있는 6월 19일자 글인데요. 기사인데요. 네, 제목이 방문 요양보호사들 임금 올려라. 국가의 소송 제기. 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가 요양보호사의 집으로 이제 오시는 요양보호사들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 항소심 판결과 원고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목으로 가시와라 토키코라는 분과 구리하라 준코라는 이 두 분이 이 글을 쓰신 거예요.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요양보험 제도가 있죠. 그 일본에서는 2000년에 만들어졌고 그 이름이 이제 개호 보험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봄의 사회화를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는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시행 중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뭐 고령 사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의 돌봄의 문제가 이제 사회화되었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플랜 7호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노인 돌봄과 관련된 소재였는데요.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 어느 보고서 그 공공기관의 보고서에서 연구원이 뭐 노인들 이런 돌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몇 세 이상은 외국으로 노인들을 보내고 뭐 이런 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무슨 연구냐. 그래가지고 막 기사화돼서 그 연구원에서 그 연구소에서 막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내고 해명하고. 그게 그 연구소에서 낸 보고서 아니에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플랜치로 딱 또 플랜치로랑 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네,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노인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이제 이동하는 시간, 뭐 대기하는 시간 아니면 뭐 이제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일하는 시간은 뭐 2시간이거나 3시간인데 이동하는 시간이 뭐 그 시간만큼 된다고 하면 그 시간까지 다 급여로 지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 배달 뭐 이렇게 뭐 배달하시는 음식 배달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노동 시간을 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 시간을 쳐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요양보호사도 이동 대기 취소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에 문제 제기를 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항소심 판결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글로 작성하신 거죠. 이 저임금 처우 입주 요양보호사들 저임금 처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처음에 이제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 기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판결문에 노동 실태를 인정하는 이런 판결문이 났다라는 거고요. 이 이제 등록형 방문 요양보호사가 세 분이에요. 71세, 68세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요양보험제도에서 이 이동 대기 취소 서류 작성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시간들 실제로 노인을 돌보는 시간 외에 부대 시간들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노동기준법에 충족되지 않는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냈던 거고요. 그 원인이 이제 후생 노동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부 같은 후생 노동성이 규제 제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재정 기반을 정비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세 노인이 주장을 하면서 2019년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겁니다. 2022년에 1심에서 도쿄지방법원이 이제 미지급 임금은 각 사업소가 시정해야 되는 거고, 국가, 즉 후생 노동성이 국가 대신에게는 사무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이게 항상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죠. 위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원고들이, 이 세 여성들이 다시 또 항소한 거죠. 이 항소한 그 변호사, 야마모토 시즈 변호사가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한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항소를 기각되긴 했지만 판결문에서 우리가 주장해온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가 방문요양보호사의 현황, 즉 권리침해에 대해라는 항목에서 사실상 인정이 됐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이런 현실들, 권리침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돌봄을 사회화한다고 말은 해놓고 결국은 개인에게, 가족에게 전가하고, 그것도 개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여성에게 네, 그렇죠.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요양보호사들도 다 여성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돌봄을 더 잘 돌봄을 받게 되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좀 보면서 우리도 뭔가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정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네. 돌봄의 문제를 말로만 사회화, 공공화, 이런 공공 돌봄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시각으로 제대로 좀 책임지고 해라라는 의미로 이런 소송도 우리도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번 저희 이 방송에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이슈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런 시간도 가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안산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또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처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곡 듣고,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거는 그 가수 이랑의 환란의 세대입니다.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그 이랑님 카 퍼레이드 한 쪽 안 가보셨나요? 아, 이거 제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게 이제 모두의 결혼이라는 그 주제별로 이렇게 카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모두의 결혼이라고 해서 이제 동성 결혼하는 쪽 카 퍼레이드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랑님이 올라가셨대요. 너무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뭘 보고 온 걸까요? 막 춤추고 막 엄청 재밌었다고. 그래서 마지막 곡은 이랑님의 환란의 세대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람 죽는 것처럼 물었지
나리타 공항에서